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가격이 10배나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다 그냥 장기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는 애플입니다. 애플도 결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꿇지 않으면 반도체를 받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뒤에서 움직일까? 이 사실을 정말 저는 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플도 무릎을 꿇는 시장, 메모리 반도체 시장입니다. 10배 폭등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고 미국이 이 시장에 개입할 건가? 저는 이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메모리 반도체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아주 깊숙이 들어간데 진짜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핵심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수출과 증시, 부동산은 물론 노동시장, 모든 것이 초고황, 이 반도체 초고호황의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합산 500조 원을 육박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65.7%, SK 하이닉스는 72%, 근데 엔비디아는 65%, TSMC는 58.1%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이라고 했던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이 영업이익률이 고공을 뚫고 있습니다. 천장을 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전임 미답에 이익의 고지에 올라섰는데 과연 이 주식도 삼성이 1년 전과 비해서 310%가 뛰었고 SK 하이닉스는 640%의 성장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강한지, 어디서 깨질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 그래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천하의 애플도 35%, 마이크로소프트 47%, TSMC 58.1, 엔비디아의 65, 삼성은 이게 통틀어서 대략 한 66%, SK 하이닉스가 70%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그냥 탑을 달리는 그런 회사들을 다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익을 잘 내고 있다고 그냥 마냥 즐거워만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메모리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지만 결국은 미국이 이 구조를 바꿀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왜? 1980년대 일본 반도체가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본질은 완전히 뒤집혀진 권력 구조죠. 과거에는 애플, 구글 이런 것들이 갑 중에 갑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삼성, SK 하이닉스가 가격을 맞춰주는 공급자가 된지요. 그래서 애플이 웃돈을 주고 DRAM을 선정하고 가격을 3배 인상도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권력이 완전히 공급자인 메모리 업체로 이동한 상태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AI가 메모리 구조를 바꿔버렸죠. 다 AI 탓입니다. 그래서 GPU 플러스 HBM이 기본이었는데 여기에 또 CPU하고 LPDDR 저전력 반도체가 아주 확대가 되고 추론이 되면서 낸드하고 ESS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즉 메모리는 부품이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자원으로 격상을 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LPDDR까지 서버로 빨려 들어가면서 LPDDR이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폰 대 AI 서버가 붙었죠. 경쟁이 되겠습니까? 같은 메모리 경쟁을 하지만 아이폰이 못당하죠. 그래서 나온 현상은 애플도 물량 확보 경쟁에 참여하면서 가격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의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PDDR이 AI 서버까지 수요가 확산되면서 아이폰과 갤럭시 모두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공급 부족이 진짜인가? 진짜인 거예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번 사이클은 과거하고 다르죠. 과거에는 수요가 증가하면 팹을 증설하고 그럼 공급 과잉이 터지면 가격이 폭락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이클은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공급 부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라는 얘기죠. 왜 공급이 못 따라가느냐? 팹을 짓는데 최소 3년에서 5년 걸리죠. 클린룸 설치에 1, 2년, 장비 설치에 1, 2년, 수율 안정, 램프업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만일 지금 투자를 한다 해도 27년, 28, 29년, 30년 돼야지 그래도 눈에 띄는 그런 증산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수요에 대비해서 생산 확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이 무작정 늘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캐파를 늘리지 않아서 어떤 낸드 같은 경우는 감산의 효과를 받아서 가격이 뛰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 P4 내 D램 라인을 늘리고 신규 P5 핵심 설비 공사도 착수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P6 6차 공장도 지금 삼성물산에서 시작을 하려고 뭐 이렇게 소장을 영입 뭐 이렇게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HBM용 원시 D램을 월 10에서 12만 장 생산할 수 있는 신규 라인을 확보할 예정. 그러니까 평택 캠퍼스 P4의 페이지 4, 페이지 2 이것만 해도 뭐 10 내지 12만 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도 AI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자,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적절히 이렇게 통제를 하면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팹을 그냥 무작정 전에같이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최신 공정의 HBM의 우선 배정, 원시 D램이 HBM4, HBM4E에 먼저 투입을 하다 보니까 서버 D램이라든가 일반 범용 D램의 생산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발생했는데 서버 D램도 부족하고 모바일 D램, LPDDR이죠. 이런 것들이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공급 증가율과 수요 증가율 이게 이퀄이 되면 이게 딱 균형을 맞추는데 수요는 60, 70%인데 공급은 20에서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나 마이크론이 함부로 팹을 증설하지는 않습니다. 김선우 메리츠 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최신 공정 제품은 HBM과 모바일 D램에 우선 투입하는 거죠. 서버 D램 생산 증가는 올해 말이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클라우드 업체들이 내년 서버 D램 수요 증가는 60, 70%. 그런데 공급 증가는 20에서 25%. 그러다 보니 공급 부족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29년까지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그런 시나리오는 허황된 것은 아니란 얘기죠. 반도체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했죠. 자, D램을 보면 DDR4 8기가 근데 지금은 DDR5가 더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1.3달러 하던 게 13달러가 돼버렸습니다. 10배 올랐죠. 낸드도 보면 2.5달러 하던 게 17.7달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낸드가 지금 폭발하고 있거든요. D램에 이어서. 그래서 이런 모든 종류의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왜 주가는 흔들리고 있냐? 실적이 아니라 속도 둔화를 보는 거예요. 자, SK는 그런 대로 주가 전망이 좋은데 삼성이 이제 지금 30만 이 전자를 이렇게 하다가 조금 전망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속도 둔화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좋을 것은 틀림없다고 다 그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좀 이렇게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재 시장 상태는 역사상 최고죠. 이익률도 70% 이상. 그런데도 불안해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 그 삼성이나 또 메모리 전체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ETF 자금 둔화가 있고 외국인 매도라든가 개인 비중이 증가하고 전형적인 고점 구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은 나쁘다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좋은데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시장에서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SK 용인 원삼 그 사진입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SK 최태원 회장도 설비 투자와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메모리를 달라고 한다. 하지만 영원히 성장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 최대한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무작정 늘리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를 덜 쓰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삼성이나 SK는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HBM 대체품이 지금 몇 가지가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의 오해는 뭐냐면 압축 기술이 나오면 메모리를 덜 사용하겠지, 터보 퀀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터보 퀀트가 나오면 메모리 반도체는 더 쓰일 것이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이 손잡고 잼 메모리 이걸 또 개발을 한다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역시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반대란 얘기죠. 이유는 압축을 하면 비용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사용량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추론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데이터가 폭증하죠. 신규 시장이 나오죠.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피지컬 AI라든가. 그러면서 메모리는 더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결론은 HBM은 대체 대상이 아니다. HBM은 AI 성장률을 따라가는 인프라라는 거죠. AI 인프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리스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입니다. 미국. 여기서 진짜 이걸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현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70%를 넘어섰거든요.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 빅테크들의 비용이 폭증하죠.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다 미국 회사들이에요. 다 미국 회사들이 이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이 비싼 메모리를 계속 받아줄 것인가. 자, 미국이 일본 반도체 꺾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 이 1980년대 일입니다. 1980년대 일본 D램이 점유율이 글로벌 80%를 장악했습니다. 지금 똑같죠? 우리 삼성하고 SK가 글로벌 80%를 장악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80년대 글로벌 탑10 중에 일본의 반도체가 7개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점유율이 급락하고 인텔도 D램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냐.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덤핑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가격 통제를 하고 시장 개박 압력을 넣습니다. 그리고 보복 관세를 매겨버렸죠. 그래서 일본산 TV 컴퓨터에 최대 100%의 관세를 매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경쟁 국가를 키웠어요. 대만이나 또 한국에다가 기술을 이전했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하게 된 것은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있지만 원천 기술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건 틀림없어요. 일본의 독주를 깨기 위해서 공급망을 재편을 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반도체는 몰락을 했고 한국의 삼성, SK 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부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지금은 일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없습니다. 미국은 설계 장비 패권을 가지고 있죠.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줄 핵심입니다. 미국은 시장을 이기지 못하면 룰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다 지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를 보면 실제로 이제 미국인은 엔비디아, 애플, 구글, 생산은 TSMC, 메모리는 한국, 이 구조에서 메모리만 과도하게 돈을 번다. 영업이익률이 70% 넘어간다. 그러면 과연 미국에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를 가만히 돈 벌게 내버려 둘까?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급망 재편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라, 메모리를 다변화하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술을 견제를 하겠죠. 장비라든가 소재를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뭐 대표적인 ASML의 EUV라든가 이런 장비를 그냥 공급을 못하게 되니까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정책 개입을 할 수가 있죠. 칩스 X, 그러니까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걸 확장을 하거나 가격이라는 공급을 압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마냥 좋게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대한 그 약간의 불안함 요소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호황입니다. 시장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지정학적 변수가 동시에 작동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독 달팽이의 최종 결론입니다. 지금은
역사상 가장 강한 메모리 사이클 중에 있습니다. 공급 부족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속도 둔화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현실화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애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은 메모리 전성시대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협은 따로 있죠. 미국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 지금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이 높은 수익률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까,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개입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걱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